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고 가슴 뛰는 주제입니다. 바로 단순한 열정과 선의로 시작한 동네 프로젝트를 완전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탈바꿈시킨 이송미 대표의 놀라운 여정인데요. 무언가의 대가 없이 순수하게 푹 빠져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분석이 엄청난 인사이트를 안겨줄 겁니다.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번듯한 사무실이나 기획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온 소박한 동네 밥상이었죠. 평범하고 정겨운 이 모임이 커뮤니티의 든든한 뿌리가 된 겁니다. 참 훈훈하고 좋은 출발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늘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뼈 때리는 현실적인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차갑지만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뭉친 봉사활동이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수익 구조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지치고 극심한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활동가의 딜레마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봉사나 비영리 모임을 이끌어 보신 분들은 진짜 100% 공감하실 텐데요. 10년 넘게 동네 밥상 챙기고 환경 보호하고 청소년 돕고 그렇게 수많은 좋은 일을 해왔지만 정작 지속 가능한 수입이나 구조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늘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조차 애매해진 거죠. 결국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감정적 탈진이 찾아오고 만 겁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모든 걸 뒤바꾼 두 번째 파트, 결정적 질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싹트기 시작하죠. 당시 김영환 교수님이 딱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송미 씨의 고객은 대체 누구예요?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송미 대표님 역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고요. 평생 단 한 번도 내 주변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나 같이 으쌰으쌰 하는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력한 질문 하나가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지? 이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고민하고 정의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거의 마을 활동가는 뚜렷한 구조 없이 봉사만 하다가 번아웃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새로운 마을 경영자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고객을 뾰족하게 정의하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혼자 모든 짐을 떠안는 희생자에서 고객 중심의 튼튼한 시스템을 굴리는 관리자로 마인드가 완전히 점프한 거예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세 번째 파트, 지속 가능한 마을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그녀는 그동안 사방에 사방처럼 흩어져 있던 커뮤니티 경황들을 딱 5가지 기둥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냅니다. 공간, 상품, 교육, 컨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이렇게 5개의 명확한 뼈대를 세우니까 그 어수선했던 마을 활동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튼튼한 기업 구조로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접 모여 소통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영도의 마을 카페가 생겨났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수제 고추장 같은 실물 상품이 짠! 하고 탄생한 거죠. 추상적인 봉사 아이디어가 고객이 직접 만지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물리적 결과물로 변신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객 질문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해서 찾은 진짜 고객은 결국 누구였을까요? 바로 뚜렷한 방향과 구조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초보 마을 활동가들이었어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 리더분들이요. 과거의 자신처럼 끔찍한 혼란과 번아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비즈니스 타겟을 아주 정확하게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훌륭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확장시켰을까? 네 번째 파트, 성공을 이끈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견인한 3가지 핵심 플레이북,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밥상과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를 모은다. 둘째, 그 일상적인 경험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꾼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블로그나 책 같은 영구적인 자산으로 기록한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대단히 새로운 걸 무에서 유로 발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상과 자산을 어떻게 영리하게 재구조화하느냐, 바로 그게 핵심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옛날 과자인 오란다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겉보기엔 그저 소박한 동네 취미 모임 같잖아요. 보통은 재밌었다, 맛있네 하고 끝날 텐데 이송미 대표님은 이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심지어 꾸준히 수익을 내는 영도의 오란다라는 브랜드 상품으로까지 발전시켰어요. 일상의 평범한 커뮤니티 활동을 가치 있는 돈 버는 상품으로 바꾼 거. 와, 진짜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이송미 대표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움은 저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일을 경영 언어로 바꾸게 했습니다. 와, 진짜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었을 그 극심한 탈진과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1인 기업과 정신을 기르고 경영이라는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만든 최고의 촉매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5번째 파트. 좋은 일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화된 활동이 가진 진짜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마을 활동이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보통 자선 활동이나 지역 봉사라고 하면 아무 보상 없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깎아먹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체계적인 비즈니스로 구조화되기만 하면 오히려 내 역량을 폭발시키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송미 대표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그 어떤 경험도 절대 허투루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 현장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활동과 노하우들을 싹 모아서 콘텐츠로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엮고 컨설팅으로 체계화해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가치 있고 좋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지속가능한 밥그릇, 내 미래까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씨앗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그리고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차례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쏟아붓고 있는 그 순수한 열정 프로젝트, 이제는 한 번쯤 경영이라는 렌즈를 들이대고 다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그 귀중한 씨앗에 시원하게 물을 주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